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송준영입니다. 이제 곧 23, 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에 바쁘실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 필요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25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로 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의 지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기존에 4가지 계절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사르스코비, 머스코비, 사르스코비2 3가지 박쥐유래의 주노틱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였고 각각 사형 고양이, 단복 낙타, 천상갑을 중간 숙주로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계절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박쥐유래의 주노틱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감염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의 감염은 스파이크 프로틴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파이크 프로틴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호기상피세포의 ACE2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인체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파이크 프로틴 또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을 타겟팅한 백신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임상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대개 5일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되게 되는데 20%에서는 무증상으로 회복이 되지만 80%는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호소하게 되는데 대개는 일주일 경과하면서 회복이 되지만 14% 정도에서는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1주에서 2주 경과하면서 중증 감염으로 진행이 되어서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대개는 2, 3주 경과하면서 완전히 증상이 회복이 되지만 일부는 증상이 2,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롱코비드 증후군을 앓게 되는데 ACE2 리셉터가 신체의 다양한 장기에 분포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피로감, 흉통, 이명, 미각과 후각 이상, 집중력과 기억력 장애, 불안, 우울 장애를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특성은 지난 3년간 경험하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연중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지만 주로 겨울철에 유행이 집중되고 전 연령층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만 전체 사망자의 95%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진행하면서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치명률은 0.15%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코로나19 감염을 단순 심한 감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함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코로나19의 중증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망의 위험이 1.8배, 1.5배, 2.1배 더 높았으며 만성 간질환, 폐질환, 콩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2.7배, 2.0배, 2.5배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3, 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했지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는 중증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우선 접종 대상군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증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자, 당뇨, 심장질환 등 심각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젊은 성인, 이식 환자와 같은 면역 저하자, 그리고 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군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면역 저하자에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 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선천 면역 결핍증이 있는 경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제로 치료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상적으로는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 치료 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항암제 또는 면역 억제제를 주기적으로 투약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 중이어도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권유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기초접종 후에는 항체 면역의 지속 기간이 3개월 또는 4개월로 짧았지만 추가 접종했을 때에는 반감기가 길어지고 접종 후 10개월째까지도 항체 효과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잦은 반복적인 접종과 재접종을 했을 때 항체 효과가 6개월 내지 12개월 오래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서 벌팩, ACIP, JCVI, WHO 등 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도 인플루엔자처럼 고위험군 위주의 연휴일에 접종을 하는 것으로 접종 권고를 변경하였습니다. 매년 6월에 바이러스 변이를 고려해서 백신주를 선정하고 9월 이후 접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9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는 10월 중순 이후에 23, 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 백신주 선정 시에는 사스코비투 바이러스의 변이 진화, XBB1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기간 동안 기존의 이가 백신의 예방 효과, 변이 바이러스 간의 항원성의 차이, XBB1 바이러스 감염의 비임상 자료, 23, 24절기 동절기 캔디데이트 백신의 면역원성, 전임상 임상 자료를 고려해서 백신주를 선정하였습니다. 엔티제닉 맵을 그려보았을 때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들은 기존의 와일드 타입 우한주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도 상당한 항원성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A.5 이가 백신을 접종 후에 XBB1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중환을 평가했을 때 다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달리 XBB1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50배에서 100배 이상 현저히 낮은 교차 중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얼월드 백신 이펙티비니스를 평가했을 때에도 BA.5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BA.5 이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중증 감염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XBB1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접종 후 1개월째에도 중증 감염과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햄스터 모델에서도 XBB1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회복기 혈청으로 교차 중환응을 평가했을 때 BA2, BA5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낮은 교차 중환응을 보였지만 모든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XBB1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높은 교차 중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파이저와 모더나사에서는 XBB 1.5 단가 백신의 전임상 시험 결과를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이자사의 전임상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BA.5 이가 백신 또는 XBB 1.5 단가 백신 또는 XBB 1.5 스트레인과 BA.5 스트레인을 포함한 XBB 1.5 이가 백신을 각각 2회 접종 후 중앙체 면역 원성을 평가하였는데 XBB 1.5 단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XBB 1.5 이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비해서 모든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차 중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일드타입 단가 백신을 2회 또는 3회 접종하고 BA.5 이가 백신을 접종한 점을 고려해서 마우스 모델에서도 와일드타입 단가 백신을 2회 접종하고 BA.5 이가 백신을 1회 접종한 이후에 BA.5 이가 백신 또는 XBB 1.5 단가 백신 또는 XBB 1.5 이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중앙체 면역 원성을 평가했을 때 XBB 1.5 이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비해서 XBB 1.5 단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모든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2배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교차 중환응을 보였습니다. 모더나사에서는 XBB 1.5 단가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와일드타입 단가 백신을 3회, BA.5 이가 백신을 1회, 총 4회 접종을 완료한 성인 101명을 모집을 해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XBB 1.5 단가 백신 또는 XBB 1.5 이가 백신을 접종 후 중앙체 면역 원성을 평가했습니다. 파이자사에서 발표한 전임상 자료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요. XBB 1.5 단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 주황색이 되겠는데요. XBB 1.5 이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비해서 XBB 1.5 백신주뿐만 아니라 XBB 1.16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앙체 면역 원성을 보였습니다. 기감염 여부에 따라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시행했을 때에도 XBB 1.5 단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XBB 1.5 이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비해서 XBB 1.5 스트레인과 XBB 1.16 스트레인에 대해서 모두 상대적으로 기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앙체 면역 원성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XBB 1.5 단가 백신의 전임상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해서 벌팩과 WHO, EMA,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으로 오미크론 XBB 1.5 바이러스를 타겟팅한 단가 백신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3, 24절기 백신주가 선정된 이후에도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의 변이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XBB 1.6.2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EG5 바이러스가 새로운 우세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서 7월 이후 EG5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서 8월 말 기준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EG5 바이러스도 다른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백신주인 XBB 1.5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스파이크 프로틴의 2개 뮤테이션만 차이가 있어서 항원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F456L 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른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면역 회피가 심하고 전파력이 강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역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파력을 추정했을 때 EG5 바이러스는 XBB 1.5 바이러스에 비해서 1.2배 이상 전파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일관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햄스터 모델에서 XBB 1.0, XBB 1.5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공통적으로 EG5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XBB 1.0, 1.5 바이러스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중앙체 면역 원성을 보여서 교차 중환응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메달카브에 올라온 모더나사의 XBB 1.5 단가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EG5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피룰라라는 별칭의 BA.2.86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XBB 1.5 단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백신주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중앙체 면역 원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XBB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현재 개발되어서 도입 예정인 XBB 1.5 단가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중 유행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유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올해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과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감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시행이 되었고 이들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시행했을 때 동시 감염이 된 경우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될 위험이 2.3배 증가하였고 중환자실 입원의 위험도 2.1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동시 감염이 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중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대규모 사상 임상시험 결과가 란셋지에 발표된 바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원성 측면에서는 동시 접종했을 때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여서 면역 간섭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동시 접종군과 개별 접종군 간에 전신 이상 반응 발생 빈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동시 접종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 원성 측면에서도 4가지 서브타입에 대해서
면역 원성의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여서 면역 간섭 현상이 없다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mRNA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한 경우에 오히려 동시 접종했을 때 인플루엔자 백신이 면역 원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은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Q&A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외에서 EG5, BA.2.86 등 새로운 변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XBB 1.5 단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XBB 1.5 단가 백신은 EG5를 포함한 XBB 하위 변이주와 BA.2.86에 대해서도 강력한 중앙체 면역 원성을 보여서 XBB 하위 변이에 대해서 효과적이며, 추후 BA.2.86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를 알았었고 수차례 반복 접종을 해서 면역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번 절기에 또 접종을 해야 하나요? 네, 그래도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어도 6개월이 경과하면 항체 효과의 감소로 인해서 재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충분한 방어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된 적이 있는데 백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왜 계속 맞아야 하나요? 그래도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하였다면 중증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자체 예방 효과는 대개 3 내지 4개월 이내인 반면에 중증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는 6개월 이상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꼭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재유행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가 우선 접종 대상군이지만 12세 이상 전 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가족 내에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내 전파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함께 접종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발 도입되는 XBB 1.5 단가 백신을 이용해서 접종할 계획이며,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백신 위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접종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0월 19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11월 1일부터 12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누리집 접속을 통해서 예약 접종이 가능하고 예약 없이 당일 접종 기관을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BB 1.5 파이자 백신의 경우는 한 바이올로 6명 접종이 가능한 멀티도스 백신인 반면에 모더나사의 백신은 한 바이올로 1명만 접종 가능한 싱글 도스 백신입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접종 도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종 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접종해 주시기를 강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자 본인 여부, 백신 종류, 접종 간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백신별 인식표를 사용해서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전에 유효기한을 확인해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은 즉시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에 맞춰 개발된 XBB 1.5 단가 백신은 연휴 1회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같은 날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동시 접종하더라도 안전성 우려나 면역 간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접종을 권유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